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머니부머입니다. 최근에 머니부머의 컨텐츠 중에 애니메이션 만평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생각과 개념을 그리는 디지털 드로잉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오토데스크사의 스케치북 프로를 이용해서 컨텐츠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생각과 개념을 한 장 컷으로 커버에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최근부터는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배우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고 레슨해주는 것도 없었고요. 근데 외국 애니메이터들이 작업한 것을 반복해서 보면서 습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스킬을 배우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초보적이지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상에 보니까 내용은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상당히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애니메이션을 제작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스케치북 프로의 플립북이라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오토데스크사의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인 스케치북 프로 2020의 화면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드로잉 기술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 시간은 디지털 드로잉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스케치북 프로의 플립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보면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유사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이해하시고 따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모바일 프로그램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데스크용 프로그램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반적인 기능을 소개해드리고 가을이기 때문에 ONE의 마지막 입세를 생각하면서 간단한 제작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케치북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회에서 한번 찾아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한글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스케치북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좌측 상단 파일 탭에 들어가 보시면 플립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새 플립북과 이미지 시퀀스에서 새 플립북 생성,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 애니메이션 제작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항목이고요. 두 번째 이미지 시퀀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드로잉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한 이미지들을 쭉 불러들여서 이 애니메이션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이미지를 쭉 지정을 해서 불러들이면 쭉 나열이 되는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정교한 드로잉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에서 정교하게 그려서 그것을 이 항목을 통해서 쭉 불러들여서 파일을 생성하면 작업이 쉽겠죠. 이것은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어있는 새 플립북을 눌러주시면 지금 이전에 스케치북 프로 빈 파일을 저장하겠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할 필요 없겠죠. 그렇게 되면 플립북 특성 이렇게 화면이 납니다. 처음에 사전 설정에 보시면 HD나 풀 HD냐 선정하시는 거예요. 통상 사용하는 디지털 화면이 1920에 1080이니까 그거를 선정하시고 그럼 아래 픽셀 단위로 가로가 1920, 높이가 1080 디지털 화면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시면 나중에 영화의 재생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눌러보시면 12프레임, 24프레임, 25프레임, 30프레임까지 있습니다. 보통 24에서 25프레임은 일본 만화영화, 30프레임 이상 되는 것은 월트 디즈니의 정교한 만화영화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초당 24화면을 지나가게끔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작 화면이 굉장히 많으니까 힘들겠죠. 자, 우린 처음이니까 초당 12프레임으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임 수가 240이죠. 그러면 초당 12화면씩 20초를 제작할 수 있는 파일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20초까지 애니메이션 만드는 건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 일단은 그냥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화면 하나가 만들어지고
밑에 이런 프레임을 조정하는 박스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1F, 2F, 3F 돼 있죠. 이게 하나하나가 나중에 영화의 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1프레임, 2프레임, 4프레임, 우리가 240프레임을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40까지 가 있죠. 그리고 이 아래 1부터 24까지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간이 테스트로 화면을 돌려볼 경우에 그 반복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최대 35프레임까지 지금 작동할 것이죠. 재생 버튼 누르면 35까지 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작업하다가 해당 프레임들만 반복해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런 설명들이 어디 매뉴얼에도 자세하게 나오는 데가 없어요. 시행착오를 하면서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이라는 게 이게 그냥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키프레임 추가가 있죠. 요거는 이미 기존에 그냥 기본 주어져 있는 화면이 프레임이기 때문에 옆에 화면 옮기고 오면 요 하나가 켜지는데 이거 눌러보시면 파일은 비어있지만 그 안에 데이터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거하고 예를 들면 자 5까지 하시고 여기다가 1 2 3 4 5 이렇게 하시고 줄여서 이렇게 쭉 당겨 보시면 6까지 아니고 하나 더 줄여서 5로 만들어 보시고 하면 화면의 숫자 5까지 계속 반복하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프레임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쭉 하면 숫자가 늘어날 만큼 화면에 여기 화면 안에 들어오는 반복할 화면만큼 다시 또 늘어나죠. 자, 요거를 지울 때는 지우고 요거 아래 거로 이렇게 지웁니다. 그럼 프레임이 날아가요. 만약에 키프레임 여기다가 1 있고 옆에다가 1 썼는데 요걸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앞에 1프레임의 숫자가 계속 보이죠. 빈 프레임입니다. 빈 프레임,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프레임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패널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 숫자는 왼쪽에 구석에 꺽쇠가 걸려 있는 그런 키들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현재 프레임의 앞에 프레임을 같이 겹쳐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2이 돼 있는데 요거 앞에 두시면 바뀌면서 바닥에 1이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 화면을 그려놓고 계속 그 위치에서 동작을 바꾸려면 정확한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 그려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화면이나 뒤에 화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 거는 뒤에. 그러니까 뒤로 두 프레임에 있는 그림을 현재 화면에 보여주고 두 프레임 앞에 있는 것을 현재 화면에 보여주고 그런 뜻입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많이 하면 복잡해요. 앞뒤로 있는 그림의 사이에서 위치가 정해지거나 모양을 변형시키려면 앞뒤로만 좀 해주시면 그리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이 프레임도 지우고요. 이건 지우는 것이고 좌측 아래 거는 앞에 거를 복사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복사한 프레임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앞에 프레임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일부만 변형할 때는 요거를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러한 기능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일반 드로잉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레이어 기능인데 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는 아직 이게 한계인지 데이터 문제 때문인지 전경, 중경, 배경과 배경 색상 화면만 있습니다. 배경은 움직이지 않는 화면이고 전경과 중경은 계속 변형해서 움직일 수 있는 화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간단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와인드 리와인드 그 기능인데 만약에 뭐 이렇게 해주고 여기 2를 해주고
지금 전경의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전경에 3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나중에 선택해서 그 드로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레이어의 개념을 디지털 드로잉에서 좀 아셔야 되는데, 포토샵 프로그램을 하셔도 이해를 하시죠? 위에 있는 화면이 밑에 있는 화면 위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좀 크게 해서 노란 걸로 이렇게 하면 삼자가 위에 레이어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노란색 위에 그려지죠. 요 위에 박스는 드로잉에 필요한 기능들인데, 이것은 스케치북을 이용해서 디지털 드로잉을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만. 저는 스케치북 프로 2060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옵션에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유료 프로그램이죠. 그 레이어가 거의 무한대까지 갑니다. 다만 레이어가 많아지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무거워지겠죠. 근데 여긴 딱 3개만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림을 정교하게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이미지 시퀀스를 가져오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정교한 그림 그릴 수 있는데, 그려서 그것을 불어들여서 작업을 하면 굉장히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거 말씀드리다가 넘어갔는데요. 이제 이건 이전 프레임, 바로 한 프레임 앞으로 가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 시작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재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반복하는 그 안에서만 재생을 합니다. 35까지 갔다 돌아오죠. 그리고 요거는 모든 프레임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키 프레임을 작업하는 준비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생할 때 반복 재생할 건지 그 표시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240까지 안 하고 40까지만 했다. 40까지만 했다. 그러면 40 이렇게 꺼주시고, 그리고 전체 프레임이 4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40까지만 쭉 가고, 영화 자체가 40프레임짜리로 된 거죠. 스케치북 프로그램에 애니메이션 플립북이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 머니부머의 경제 만평 최근에 만든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까지 이 기본 기능을 가지고 간단한 제작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이기 때문에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 떨어지는 장면을 한번 간단하게 조악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더 이어가겠습니다.